이번 시간은 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에서 50페이지 취득세, 각 세금마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로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4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3강까지에 대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복습해 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 보시면서 밑줄 친 내용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 잘 나온 쪽에 대한 이로서 다 복습해 드리는데 23페이지 보시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무 성립, 성립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일반적 경우는 세원이 세자 앞에 있는 단어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그 내용으로서 보려면은 24페이지 보시면 돼요. 24페이지에서 박스에서 적어져 있죠. 일반적 경우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 하는 때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민호세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지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그리고 특수경우의 단위로서 소득세 이렇게 나왔으면 연말로 생각하시면 답은 과세기간 끝나는 때 나오겠죠. 또다시 소득세 나오면서 예정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연말 앞에 있는 거니까 달의 말일로서 나올 것이고요. 보유세금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이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기준일로서 똑같게 6월 1일로 정해져 있다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서 2번 납세무 확정, 납세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신고란 말은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된 경우가 결정인데 이 내용은 보유세금으로서 결정, 보유외세금은 신고 이렇게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표에서 취득세는 신고, 등록민호세 신고, 재산세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니까 원칙은 결정.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사항이 있죠.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로 나와주고요.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기간,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되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보유외세금이니까 신고, 종합소득세도 보유외세금이니까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으로서 나와주고 그 옆 페이지에서 부가징수 방법에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란 말은 글자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정해지고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무가 소멸되는 제도로서 신고를 택한 세금이다. 취득세, 등록민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통징수 하면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요 두 단어로서 뜻도 알고 택하는 세금도 아는데 결정이니까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보통 징수로서 지자체에 속한다. 그리고 택하는 세금은 지자체 결정이 보유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가 택한다. 부가과세 제도는 국세 플러스 결정, 결정이니까 보유,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가과세 제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가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되는 것이고, D페이지에서 제척기간, 29페이지에서 제척기간, 제척기간 뜻은 법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서 부가권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제척기간 뜻인데, 법에서 정한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사기, 부정 나왔으면 10년, 무신고 나왔으면 7년, 과소신고 나왔으면 5년,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 나오면서 무신고, 증여 나오면서 무신고, 명의신탁, 타인 명의 이 단어가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D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서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문장에서는 의문한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을 물어본 거다. 조심하실 점으로서는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은 가산세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3개 있죠. 문장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문장에서 과소신고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로 될 것이고, 그리고 사기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40%,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고지 이 말이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있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본다 하면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만분의 3으로 될 것이고, 법인에게는 장부를 작성토록 했는데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장부 작성 의무 불이행 나왔으면 10% 가산세로 되는 것이고요. D페이지에서 34페이지 맨 위에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 징수하는 보통 징수니까 가산세 규정은 없다. 수정신고도 없고 개월신고도 없다. 이렇게 나와지고, 문장을 쭉 가볼 때 수정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수정이니까 고친다. 과소신고 시 자수라고 생각하면서 수정신고를 해야 될 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다. 신고하였으면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문장을 쭉 가볼 때 기한 후 신고 단어가 있으면 무신고 시 자수다라 생각하면서 대상자 해야 될 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해야 될 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다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기한 후 신고하였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된다고 하시면 되고, 35페이지에서 가상금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가상금의 뜻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일반 가상금은 체납조의 3%, 무결중자의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 경과하여 매 1월이 경과 시마다 체납조세 1.2%씩 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기하여 고지됐을 때는 세목별 판단에서 가상금 제외적 내용을 판단한다.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는 30만 원 미만으로서 세목별 판단. D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서 네모 3번 납세무 소멸, 소멸 사유로서는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인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망, 법인의 합병, 결손,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고, 그리고
41페이지에서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의 각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으로서 세목별 판단됩니다. 그리고 D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서 물납.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물납 인정되지 않고 시험 범위에 있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물납 인정되지 않고요. 그 숫자적 내용으로서 외울 때 물천, 분오, 양천 예서니까 재산세 물납은 1천만 원 초과되었을 때 납세 의무자 신청에 의하는데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긴다. 10일 전까지 신청하였으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였으면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지자체장은 물납 신청만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지자체장은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일로부터 10일 내에 변경 신청 시는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분납, 지방세에서 분납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분납됩니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된다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에서 분납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된다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분납에 대한 이로서 분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됐으면 납세 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부를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내까지 신청 그리고 일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이하였으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1,000만 원 초과했으면 2분의 1 금액이 일부로서 2개월 내 분납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분납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하고 똑같고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분납은 양천,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만 원 초과된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되는데 그 일부는 납부세 1,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2,000만 원 초과됐으면 2분의 1 금액이 일부로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대한 내용이 3강과 4강에서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5강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세금의 세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죠. 그러면 취득세 이렇게 했으니까 세자 앞이 뭐예요? 취득. 취득세의 세원은 취득행위다. 이 말은 취득행위를 갖췄다면 취득세로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법전에서는 취득의 뜻이 적어지는데 이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은 의미적 내용으로서 취득의 뜻이 법전에서 적어져요. 국어사전에서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과세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는 원인은요. 매매,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대가성 있는 거래가 유상이니까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과세다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는 원인은요. 증여니까 무상에 대한 내용이죠. 무상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과세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법전에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이렇게 적어져요. 여기서 일체 하였으니까 모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하다 했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원시 취득됐음으로써 증가되죠. 그럼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요 일체에 포함된다. 이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으로 본다. 본다가 뭘까요? 간주. 연결하면요.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됐음으로써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겠다라고 목적물을 정해줘요. 그 정해진 목적물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대상물 그럽니다.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 내용으로 나와주죠.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재 50페이지 1가로에서 적어져요. 내용을 볼 때 취득세란 재산의 증가력이라는 취득행위, 가로에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 이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포함이란 말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재산 증가력도 과세고 소유권 등기도 과세다. 이 내용을 거기서 알려준 거죠. 그리고 뒤에서 지방세다. 아까 1강에서 배웠었죠. 1강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니까 그 옆에서 적어지죠. 도에 속한 세금이고 보통세다. 보통세란 말은 경비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연결해 볼 때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든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든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해서 경비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연결되고요. 그 밑에서 지방세 6조 1호에서 취득이란 거기다가 밑줄 치고 그리고 그 문장 끝에서 나오죠.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거기다가 밑줄.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도 과세, 간주 취득도 과세란 말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쪽이고요. 그리고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별 표시하면서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그 내용 읽어드리는데 밑줄 친 내용 볼 때에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의 증가에 대해서 부감으로 사실과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사실과세, 실질과세의 뜻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라는 내용과 난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설명드리면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에서도 과세고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이 뜻이에요. 하여튼 세 원만 갖췄으면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고요. 또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다.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미등기에 대한 내용과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어떻게 밝혀내길래 과세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밝혀냅니다. 매년마다 국가가 항공 촬영합니다. 매년마다 항공 촬영하면 무허가로서 신축된 건축물은 금방 밝혀지겠죠. 항공 사진에 의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B에게 소유권 넘겼다 하면은 B는 토지를 취득하겠죠. 그럼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되지 않았겠죠.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가면 알 수가 있어요.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죠. 이때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서 재산세예요. 재산세도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가 미등기니까 알 수 없죠. 이 내용 때문에 법에다가 이렇게 적어져요. 서류에 기록된 자, 저희들은 서류에 기록된 자를 보고 공무상 소유자 그래요. 공부란 말은 대장, 등기부 이걸 통틀어서 공부 그럽니다. 간단하게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서가 공부다 하시면 돼요. 그럼 공무상 소유자는 서류에 기록된 자겠죠. 그럼 여기에서 서류에 기록된 자, 공무상 소유자는 A가 되겠죠. 이 공무상 소유자 너 지자체 나에게 협력해줘 하면서 협력 의무를 지어줘요. 공무상 소유자 너가 등기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변동됐을 때는 신고해 주십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여 주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면서 너 예전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왜 신고하지 않았어 하고 면면한다는 겁니다.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공무상 소유자가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법이 또 나오죠. 자, 이 공무상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됐음에도 또 등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합시다. 그러면 지자체는 법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 나는 서류에 기록된 자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하면서 이 공무상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게 되면 공무상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이 아닌데 자기에게 고지서 나가니까 황당하죠. 황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불복하면서 이의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의신청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자 어때요? 딱 밝혀지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 면허세, 세자 맨 앞이 등록이죠. 등록이란 말은 글자를 적는다는 얘기예요. 글자를 적는다는 얘기니까 먹물을 묻혔다는 내용으로서
먹물 묻혀진 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사실과세입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뭐다? 과세된다. 이 내용으로서 결과 지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복습했던 내용이에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시 복습까지 해본다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각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소액 징수 면제까지 복습했고요. 4가로 취득세의 부가세. 여기 대한 내용도 맨 처음 1강에서 배웠어요. 부가세란 말은 붙이는 세금, 취득세에 붙이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거기서 조심하실 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농어촌 특별세 밑에다가 국세라고 적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 거기 세율 나오는데 세율은 숫자적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건 버리고요. 그리고 5가로 납세지. 납세에 대한 내용도 다 배웠던 거죠.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 나왔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국세에 있으면 사람 나오죠.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국세였는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 나왔다.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거기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나옵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되는 것이고 지방세였으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이렇게 배웠죠.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지죠. 그리고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물건은요 부동산 소재지 갑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니까 거의 2번부터 5번까지는 읽어보고요. 6번 봅시다. 6번에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서도 물건 나오겠죠. 왜? 취득세가 지방세니까요. 물건, 취득물건, 소재지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 먼저 키 단어부터 빼드릴게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이란 말은 나누어 계산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안분의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방금 볼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자, 얘가 서울이 봅시다. 서울이다. 서울이 있고요. 서울 옆에가 인천광역시 있겠죠. 얘가 인천광역시. 여기다 합시다. 그럼 특별시도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에 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요 사이 기간에 요 사이에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취득하였음으로써 취득세를
납부하겠죠. 이 납부된 취득세를 특별시가 사용할 것인가, 인천광역시가 사용할 것인가, 이걸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했을 때에 자, 이 필지에 대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시가 비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저희는 약칭해서 개공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의 가액이 1억이었다면 자, 이 1억 금액의 중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서울 부분에 대한 내용이 30% 차지하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가 비액에 대한 이로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30%는 서울이 사용, 70%는 광역시가 사용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키드 하나 빼냈겠죠.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 나왔으면 소재지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서 조심하실 점 시가 표준액 비율이지 면적 비율이 아니에요. 이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6가로 부가 징수 방법,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라고 아까 복수까지 했죠.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법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기간을 정해 주겠죠. 그 정해진 기간을 보고 법에서 정했다 법정, 신고에서 정하시니까 법정 신고 기간 그래요. 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 해가지고 신고 납부 기간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예외로 갑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주는데 상속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상속세에서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토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취득세가 받아줘요. 받아주면서 취득세에 상속인 경우에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상속 개시일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포인트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에다가 잡으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 상속 옆에 상속 동그라미 1번 옆에 상속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서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 그 밑에 6개월 내에다가 밑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상속 단어가 있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다시 반대적으로 상속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있으면 상속 단어 없죠. 그러니까 원칙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또 다시 증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도 상속 단어 없죠. 그러니까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됩니다. 또 다시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도 상속 단어가 없으니까 원칙갑니다. 원칙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외사항이 또 있어요. 또 예외적 내용으로서는 추가 신고입니다. 추가 신고에 대한으로서 후발적 사유예요. 이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문장에서 후에란 말이 나와요. 그 후에란 말
보면서 추가 신고다. 그러면서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 때 뒤에서 비과세를 배우겠는데 비과세에 대한으로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내용으로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은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존속기간 1년 초과하였으면 그 초과된 건축물은 계속 존재하는 건물이니까 과세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대입시켜 봅시다. 대입시켜 볼 때 이때 시점에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신축하였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가 계속 존재하다가 1년 하루째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1년 하루째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1년 초과한 건축물이죠. 1년 초과한 건축물이니까 과세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비과세 되었다가 후에 과세되는 거죠. 추가한 겁니다. 추가됨으로써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 신고하는 건데 이 신고에 대한 내용은 며칠? 30일 내로 갑니다. 3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정리할 때 자, 신고 납부의 취득세 신고 납부의 원칙은 기간의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외적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상속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문장에서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후에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도 포함해서 환산하겠어요. 소유권 등기도 포함해서 과세하니까 소유권 등기만 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따로 된 경우에 대한으로서 표현되는 내용이 문장 쭉 가다가 등기, 등록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등기, 등록 하러 가야겠죠. 하러 가야 되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 등록 이 말이 나왔다면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러는데 포인트는요. 전자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등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을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상속 단어, 후발적 사유, 등기, 등록 이 말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물어볼 때 없었어요. 그때는 뭐겠다? 원칙이다. 원칙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됩니다. 상속 나왔으면 달의 말로부터 6개월,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후에 되면은요 30일 내 신고 납부. 또 등기 등록 나왔으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죠. 이제 볼 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소타이틀 기억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때는
보니까 문장에서 후 나왔죠. 뭘까요? 후발적 사유. 이때는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내, 30일 내 끝에서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니은에서 취득세,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여기 보니까 후에 나왔죠. 그럼 뭘까요? 추가 신고로서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며칠 될까요? 30일. 30일 내에 뒤에서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3번에서 3번 줄 끝 가보니까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나왔죠.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면 그 밑에 줄에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를 말합니다. 이걸 알았으면 신고 납부되는 지방세의 신고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뒷페이지 좀 폈다가 다시 와 볼게요. 뒷페이지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에서 원칙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등록 나왔죠. 등록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될까요? 그 줄 끝 가보시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를 말한다. 라고 나오죠. 다시 동그라미 2번 등록민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후에 나왔죠. 뭘까요?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여기도 며칠 될까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에서 등록민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등록민허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럼 여기도 보니까 후에로서 후발적 사유죠. 그러면 며칠 될까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살펴봤고,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옵시다. 다시 앞 페이지로 와볼 때에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로서 기간은 7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7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서 매매하죠.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하여서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걸 보고 보통 징수라 그래요. 이 보통 징수가 취득세 신고 납부의 예외적 내용이에요. 원칙은 신고 납부, 예외적으로서는 보통 징수.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그 말은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다시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가산세 가산이란 말이 있는데 앞에서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있으면 맞는 것이고요. 없으면요.
그 문장은 틀렸겠죠. 자, 이제 한번 다시 문장을 보는데 52페이지에서 밑에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에서 소타이틀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의 또 소타이틀 기억 봅시다. 기억 볼 때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 된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액하여 신고 납부한다. 문장 읽어보니까 이 문장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없죠. 이 말 없으니까 자 가로 내용이 가산세 가산일까요? 제일까요? 가산세 제외됩니다. 거기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그 니은 문장을 대충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대충 읽어보니까 이 니은의 문장에 대한 내용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으니까 가로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산세 제외로 나오겠죠. 가산세 제외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서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어요? 신고 의무, 납부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3개로 된다는 건 아시죠? 거기에서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 신고 아니면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과소 신고 납부할 세액의 10%, 그리고 문장에서 사기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40%. 이건 다 배웠던 거죠. 그 내용이 53페이지에서 4번에서 첫 번째 점 53조, 두 번째 점 54조, 세 번째 점 55조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장에서 고지란 말이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체킹할 것은 동그라미 1번 그 줄 끝 가보시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이죠. 거기다가 체킹.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만분의 3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지방세법 22조의 2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몇 퍼센트? D페이지 보면 10%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서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서 참고 중가산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6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